네, 지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약박권 정도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나로 발사가 지난주에 또 연기가 됐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우주항공 테마주들의 움직임들도 급락세가 펼쳐졌는데요.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3분기 발사를 11월 9일에서 24일 중에 추진할 것이다, 재추진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들 보니까요. 이 테마주들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 세트레가이나 AP 시스템 지금 소폭의 오름세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투자 심리는 크게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양ENG, 비츠로테크, 비츠로시스 모두 3에서 5%대 급락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현재 펼쳐지고 있어서 추후의 움직임들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의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세원권도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121선 회복과 안착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1870선 전후에서의 비중을 확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펀더멘탈 대비 센티멘탈의 개선이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반등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시각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주중 강한 방향성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음식료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자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단기 저점을 확인하기까지 보수적인 스탠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그런 전략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런 모습들이 모멘텀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수의 움직임도 하단은 제한적이지만 크게 뻗어나가지 못한 흐름으로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중에서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예, 일단 뭐 지금 시장 흐름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일단 코스피의 하단 지지력을 좀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QE3 발표 이후에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전반에 반등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 3분기 기업 실적 악화라던가 유로존 우려 지속 같은 악재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되면서 다시 좀 지수 전체가 좀 레벨 다운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수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경기와 실적 측면에서 펀더멘탈 측면의 개선이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증시의 반등 모멘텀은 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업종별로 들어가 보더라도 좀 과열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 일부 중소형주들과 또 이제 환율 하락이라든지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주요 수출주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증시 전반적인 부담을 좀 높여주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움직임은 그렇게 예상을 하시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지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4일째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실적이 조정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시각은 어떠십니까? 예,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 급등 이후에 좀 강한 조정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이 추세적으로 무너진다 이런 그림보다는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단기 상승에 대한 과열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의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그 이머징 소비에 관련된 주식들 혹은 이제 중국 관광객 증가라든지 내수 영토 확장 같이 좀 장기 성장성이 보유된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순전히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좀 테마성으로 올라온 그런 종목들과 이제 좀 이런 펀더멘탈 측면에 좀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업종들 간에 좀 차별
차별점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 예, 일단 뭐 시장에 대한 전망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1900선을 좀 많이 하회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뭐 추세적으로 하향이 타라는 그림이다라기보다는 단기 급락 이후에 반등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전체가 좀 내려앉는다라기보다는 좀 종목별 변동성이 심해질 수는 있겠지만 지수의 레벨이 좀 유지가 되는 가운데 종목별로 좀 돌아가면서 급등락이 지속되는 변동성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변동성이 아직까지 좀 많이 확대가 되는 구간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단기 저점 확인 시까지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인 스탠스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코스닥 시장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중장기로 성장성을 보유한 종목이라든지 혹은 가격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된 이후에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마성 종목에 편승하기보다는 성장성을 가진 종목 위주로 투자를 해보자. 다만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네요.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선물 시장을 보겠습니다. 선물지수 강보권입니다. 247.95포인트 선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요. 선물 시장의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에 점차 더 증가가 되고 있고 프로그램 쪽의 상황도 차익과 비차익 모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문서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